과거 청산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광주 문제 해결 5원칙도 있지만 이걸 과거 청산 차원으로 확대하면 피해 회복, 책임자 처벌, 진실 규명, 제도 개혁, 문화적 혁신, 그리고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이라면 여기에 제도 개혁과 문화적 혁신의 부분에 명예 회복과 정신 계승이 아마 들어갈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까지 광주의 과거 청산은 피해 회복의 측면에만, 특히 피해 회복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전 배상의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 배상만이 아니라 재활 조치, 그리고 각각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과거 청산 과정이나 또는 어떤 피해 구제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보증을 위한 조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등등이 피해 회복의 여러 가지 측면들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협소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이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특히 5.18로 인한 트라우마인지를 나름대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물론 이건 굉장히 귀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이제까지 PTSD라고 하는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판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거 외에 더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비록 귀납적이고 비록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정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고통들을 겪었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좀 종합을 할 때 더 다른 그 의학적인 진단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침해 피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좀 직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즉 의학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권 침해 자체가 피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발주처가 요구했던,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이 진단 기준, 사회과학적 진단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이유고요. 유혜정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세 가지 권리 기준으로 모아졌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권리 기준, 하나는 기본적 인권이었고 또 하나는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였는데요. 기본권이라고 하면,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 이른바 자유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끊임없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피해를 입게 될까 봐 불안했고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고 그리고 광주에 있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 정치적 권리 및 평등권이라고 하는 범주 안으로 묶였습니다. 보통 이제까지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눈은 저 맨 끝에 있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증상을 야기한다는 거에 멈췄습니다. 과각성, 재경험, 그리고 회피라고 하는 DSM-4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것의 원인 개념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어떠한 경험들이 어떠한 저런 트라우마 양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을 때 시민 정치적 권리 및 평등권은 이러한 형태로 등등등등의 기준으로 이제까지 설명하셨던 기준들을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구제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처벌하거나 또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시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생명권의 침해, 사생활권의 침해, 평등권의 침해는 노동권 그리고 재생산권의 침해로 또는 때로는 학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묶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집단적 오명이나 또 고립감이나 또는 친밀성의 장애나 그런 양상들을 서로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복, 배상의 권리, 피해 회복의 권리, 진실의 권리, 정의의 권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인, 문화적 성원권으로서의 권리까지 위협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진실에 대한 권리, 안진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진실권이 보장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후 누출자와 같은, 아마 이렇게 사후 누출자가 이렇게나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시민 정치적 권리, 평등권,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에 근거해서 10개의 세부 권리와 증상들을 이제 나열해 보았고요. 묶어 보았고요. 그랬을 때 5.18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인데요. 크게 5가지 정책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그 작업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름대로 토론될 수 있는 형태의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이 조사가 일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로는 5.18 피해자 구제책과 트라우마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옹호라고 하는 원칙이 지켜질 때 여러 가지 어떤 의학적 재활이나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배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 진실규명이 전체 사회의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의 범주가 여전히 현행법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헌정질서 파괴죄랑 그리고 5.18 그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5.18을 반인도적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들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엄밀한 정의 자체가 보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피해자를 정의한다면 그 피해자는 단순히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이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거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피해까지, 인권 침해까지를 포함하고 정신적 피해까지를 포함한 형태로 피해자가 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5.18 피해 범위를 실상에 맞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정책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피해 구제 조치로서 국가범죄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인 토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18 디나이얼, 이 부인 문제와 사회적 고통, 그것이 어떤 고통들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 청사, 이거는 제가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사건, 보상, 치유 프레임을 넘어서서 개별 피해자 중심의 치유가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인 성원들의 사회적인 지지야말로 결국에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 뒷부분은 늘 개별 피해자 중심의 치유를 하다 보니까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으로써 계속 의료 모델로 돌아가게 되는데, 피해자 사회 중심의 사회적인 치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고, 모색하려면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와 트라우마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설계가 주요한 목적이었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아주 간단한 표본 조사들을 해봤지만 이후에 이런 조사가 끝까지 관철되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 끝까지 관철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이 유가족 1세대 또 중요하지만 2세대와 3세대를 보지 않는다면 이 피해의 재생산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일선 대응인 목격자 집단 안에서도 국가폭력이나 재난의 취약계층, 예컨대 임산부라던가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굉장히 큰 정신적 사건을 경험했던 고등학생들이라던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피해자 담론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 경찰관, 개헌군 등 국가폭력의 대행자 집단의 트라우마에 대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간적인 지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하는 범주로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고요. 그랬을 때 피해 실상에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 과정이 멈춤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 그 자체가 진실규명의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피해자들의 자력화를 촉진하는 집합적인 피해 구제와 사회적 청산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